G1뉴스 김도훈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내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마지막에 실제로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이걸로 과연 층간소음 문제를 줄일 수 있겠냐는 반응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상호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은 폭증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4년 사이 각종 민원이 2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일부터 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설사가 공사 전에 모형으로 바닥을 만들어서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하면 실제 집도 그대로 지었을 거라고 보고 준공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입주 공고가 나는 아파트는 집을 다 지은 뒤에 실제 소음을 검사합니다. 여기서 소음 기준에 미달되면 건설사가 다시 보강 공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효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미 다 지었는데 소음을 줄일 공사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은 좀 불가능하죠. 그 바닥을 다시 뜯으면 그러면 그 많은 세대를 다 뜯어야 된다는데 그 바닥을 뜯지 않고 그 바닥 위에다가 다시 어떤 보강재를 놓고 그 위에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층고 높이는 좀 줄어드는 그런. 심지어 강제성도 없습니다. 법에 지자체장이 권고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건설사가 안 지켜도 방법이 없습니다. 권고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 규정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해도 법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결국 소송을 해야 하는 만큼 효과가 떨어지는 제도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한상호입니다. 자,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검사하는 게 효과가 있겠냐는 점 짚어봤는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방법도 바꾸기로 했는데 이 새로운 방식이라는 게 이미 7년 전에 감사원이 쓰지 말라고 했던 거라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조윤아 기자입니다. 기계가 위층에서 7.3kg 타이어로 바닥을 때립니다. 백머신이란 검사 방법입니다. 사람이 뛰면 아래층에서 소리가 얼마나 들리는지 재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일부턴 백머신 대신 새 방식을 도입합니다. 새로 바뀐 중량 충격음 측정 방식은 이 임팩트볼을 사용하는 건데요. 2.5kg 공을 1m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마치 성인 어른이 걷는 소리, 그리고 어린아이가 뛰는 소리와 비슷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제 소음과 비슷하고 세계적으로 임팩트볼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측정 방식과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임팩트볼은 지난 2014년에도 도입됐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고 곧바로 폐기됐던 방식입니다. 당시 감사원이 시험을 해봤더니 같은 아파트에서 백머신은 53dB이 나왔는데 임팩트볼은 47dB이 나왔습니다. 평균 5.7dB 정도 소음이 적게 측정됐다는 겁니다. 백머신으로 측정하면 불합격인 바닥이 임팩트볼로 측정하면 합격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백머신은 사람이 뛰는 것과 비슷한 순간 420kg의 충격을 주는데 임팩트볼은 최대 180kg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취재진이 실험해보니까 실제로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백머신보다는 조금 덜 들리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우리는 건물 구조가 다르고 집안에서 신발을 벗고 사는 문화인데 당국이 국제표준만 강조하면서 다시 이 방식을 들고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온돌 바닥 구조예요. 벽식이에요.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서 세계 표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나빠지는 거죠. 남인데 서류상으로 당신 문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리포트 전해드린 조윤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부의 대책의 문제점을 쭉 짚어봤는데 조금 전 나온 그 검사 방식부터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그만하라고 했던 거를 정부가 다시 꺼낸 거잖아요. 대체 왜 그렇다는 겁니까?
네, 공무원이 이제 감사원 지적을 뒤집고 다시 정책을 추진하는 건 네. 사실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국토부에 좀 물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임팩트볼 방식이 공을 떨어뜨려서 나는 그 소리가 네. 실제 사람이 뛰는 소음하고 더 비슷해서 그래서 바꾸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을 방지하려면 검사를 더 강하게,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임팩트볼로 검사 기준을 더 약하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뭐 조윤아 기자, 한상호 기자 리포트를 쭉 보니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그럼 정부가 대체 이 대책을 왜 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네, 지금까지 층간소음 대책이 엉망이었어서 네. 이거 바꾸라고 3년 전이죠. 그러니까 2019년에 감사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바꾸는 건데 실제로 감사원이 이제 다 지어진 아파트 191곳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요. 96%가 사전에 모형으로 실험했던 것보다 층간소음이 더 크게 나타났고요. 심지어 60%는 법에 정해진 그 최소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심사를 받을 때는 제대로 모형을 만들어서 통과를 해놓고 실제 공사는 그렇게 안 한 곳이 네. 많다는 게 드러나니까 이제서야 사후 감시 대책을 좀 갖고 온 건데 이거조차 사실 빈틈이 좀 많습니다.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층간소음 문제는 꼭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문제인데 이게 정부가 새로 만든 대책에 왜 이렇게 빈틈이 많은 겁니까? 네, 사실 집을 다 짓고 분양을 하는 후분양제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준공 후에 검사를 했는데 뭐 정부가 이 집 층간소음이 많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한 곳을 누가 들어가겠어요. 근데 현실은 선분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분양을 받아서 집주인이 있는 상황인데 다 지은 집에 소음이 있다고 하면 뭐 집값 떨어지고 입주 미뤄지고 보강공사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소송을 하자니 난감하고 뭐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는 건설사도 바뀌지 않을 거다. 되려 건설사들한테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내일 보도를 통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내일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조윤아 기자였습니다.